여기 열차 탈선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몸에 무려 23명의 자아가 득실거리며 살아 숨쉬는 한 남성이 있죠. 언뜻 보면 다른 영화, 들여다보면 몇 가지의 연결고리로 얽힌 두 영화를 살펴봅니다. 언브레이커블 23 아이덴티티입니다. 어느 날 세상을 뒤집어보는 그저 평범한 꼬마아인 조셉은 TV를 보다가 열차 사고 속보를 보게 됩니다. 사고의 열차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가 탔던 열차였죠. 걱정은 잠시. 아버지는 시원한 헤어스타일 때문인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이곳의 장소적 배경은 필라델피아라는 점. 생일 축하 파티를 마치고 이동하려는 케이시와 친구들. 그리고 조수석에 탄 케이시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시원한 헤어스타일과 말쑥한 차림의 낯선 남자. 그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3명의 여학생은 모두 사방이 막힌 방에 갇혀있고 이들의 행방불명은 곧 뉴스로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영화의 장소적 배경도 역시 필라델피아죠. 열차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데이비드는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중도의 추모식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차에 꽂혀있는 의문의 카드를 발견하는데요. 데이비드는 아들 조셉과 함께 카드에 적혀있는 화랑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주요 인물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화랑의 주인이자 선천적으로 뼈가 약한 체질의 일라이저 프라이스. 다짜고짜 그는 또 한 번 묻습니다. How certain are you that you've never taken ill? 75%? Well, that's not certain at all, is it? That's hole number one. 그는 선천적 골형성 부전증으로 추측되는 질병을 앓고 있어 어린 시절부터 바깥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주저해왔던 인물이죠. 그로 인해 만화 속 세상의 영웅을 동경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차원에서 데이비드를 주시했던 것이죠. 마치 불사의 영웅, 즉 슈퍼히어로라는 기대감으로 말입니다. (23 아이덴티티에서도) 역시 주인공 케빈 외의 한 인물을 주시하는데요. 다중인격을 연구하는 인물인 플래처 박사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학대의 상처로 인해 한 몸에 23명의 자아가 공존하는 케빈을 상담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강박장애를 가진 자아인 데니스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벨이라는 대체적 자아인 척 그녀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죠. 하지만 매의 눈을 가진 그녀는 자신 앞에 강박적 증세를 보이는 인물이 벨이가 아닌 데니스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I think I'm talking to Dennis. 플래처의 연구에 따르면 각 자아는 신체적, 화학적 특성을 모두 개별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자아는 필체와 언어의 역량, 신체의 기질이 각 자아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는 것이죠. Have these individuals, through their suffering, unlocked the potential of the brain? Is this where our sense of the supernatural comes from? 이렇게 우리는 두 영화에서 근본적으로 극을 이끄는 인물 외에 주변에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끄는 또 다른 두 인물을 발견합니다. 이는 바로 두 영화를 탄생시킨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 속 장치. 샤말란 감독은 기가 막힌 반전 영화로 알려진 식스센스의 메가폰을 잡았던 인물로 스릴러계의 대표적 거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언브레이커블을 제작할 때부터 23 아이덴티티를 준비하고 있던 그는 망토를 쓰거나 하늘을 휘젓고 다니는 등 기존의 히어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재편성합니다. 언브레이커블의 데이비드는 단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평생 단 하나의 상처도 질병도 겪어보지 않은 마치 걸어다니는 무균실이자 병원 그 자체입니다. I don't know. It's been a while. I haven't been sick this year, I know that. 접촉하는 사람이 과거에 행한 범죄를 알아채는 능력 또한 겸비하고 있죠. 다만 그것을 지금껏 깨닫지 못하거나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반면 23 아이덴티티의 케빈은 어릴 적 받은 학대의 상처로 인해 점차 새로운 자아를 생성하며 시시각각 다른 이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My name's Hedwig. 주시할 점은 그가 품고 있는 일부 자아들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죠. 케빈의 아버지는 열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마치 131명이나 사망한 열차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던과의 연관성을 무심결에 제시하죠. 두 영화의 포스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두 포스터를 나란히 놓으면 유리의 금이 간 방향이 서로 맞닿음을 알 수 있는데요. 샤말란 감독은 두 영화의 세계관이 연결돼 있음을 암시한다고 밝혔죠. 언브레이커블에서 주시할 인물인 일라이저는 주인공인 던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열쇠의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는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자신 같은 존재가 있다면 반대로 그 어떠한 것에도 이겨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인물도 세상에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The kind of person these stories are about. 23 아이덴티티에서는 케빈의 자아 중 볼 수 없던 새롭고 가장 강력한 자아가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 자아의 이름은 비스트. 영화에서 플래처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비스트라는 자아가 겉으로 드러나면 신체는 강철 같은 근육이 되고 벽을 타고 오르는 등 정서가 신체를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마치 히어로와 빌런의 대결 구도처럼 볼 수 있습니다. This is normally the first act of a movie, this whole movie. 샤말란 감독은 세 편의 영화를 묶어 하나의 시리즈로 구상해 왔습니다. 언브레이커블, 23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어서 선보이는 글래스가 그 종결점에 서 있죠. 글래스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 영화에서는 언브레이커블의 일라이저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 전개가 예상됩니다.
히어로를 찾는 일라이저는 만화 속 히어로와 악마의 대결 구도를 자신의 화랑에서 언뜻 내비친 바가 있죠. 중요한 것은 데이비드와 비스트, 일라이저가 이 글래스라는 영화에서 나란히 함께한다는 사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더불어 이들 외의 조연들의 가세도 더욱 기대됩니다. 언브레이커블에서 데이비드 던의 아들이었던 조셉 던 역의 스펜서 트리트 클락이 또 한 번 등장을 예고하고 23 아이덴티티에서 어릴 적 가족에 의한 학대의 상처가 케빈과의 공통분모가 되어 오히려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케이시 역의 안냐 테일러 조이도 함께 출연합니다. 케빈과 케이시가 과연 전작에서 못다한 또 다른 스토리를 선사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23 아이덴티티를 보신 분들이라면 브루스 윌리스의 등장으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여기서 후속작을 암시하는 대사가 있었죠. Mr. Glass. 영화 언브레이커블, 23 아이덴티티, 그리고 우리를 들뜨게 하는 글래스입니다.